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워낙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아쉬운 흐름이 나왔죠.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어서 240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71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중 한때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 것에 조금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확실히 최근에는 반도체의 흐름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점심시간 이후로 기관의 수급이 몰리면서 무려 3%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고 9만원은 넘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0.8%의 상승이 나왔고 69,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한 달간의 순매수 자금을 살펴봐도 5천억이 넘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기관 쪽에서 큰 매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큰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최근에 가장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면 굳이 이 종목을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주체별 투자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외국인 기준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시젠, 이렇게 5종목을 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두 주체의 매수 상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LG화학이죠. 외국인과 달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큰 매수세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큰 매도세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큰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려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본다면 화재 소식 때문에 조금은 물량을 줄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자, 현지 시간 13일에 애플의 아이폰 12 출시 행사가 있거든요.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상승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제 애플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무려 6.4%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6.3% 상승이 나왔고 테슬라는 약 1.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대표주 기술주들의 상승이 돋보였고, 그 때문에 미국 증시도 다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인데 어제만 무려 2.6%의 상승이 나왔고, 얼핏 봐도 전고점하고 거의 동일한 선상까지 올라왔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기대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불과 개장 1시간 만에 마이너스 0.5%까지 코스피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갭상승 폭까지 합치게 된다면 불과 1시간 만에 1%의 큰 급락이 나왔고 이 흐름세가 점심시간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폭이 과하게 나온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지난 3월이라든지 가장 최근 9월, 이렇게 낙폭이 과하게 나온 상황에서는 나스닥 증시가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온 자리에서는 동조화 현상보다는 디커플링 현상을 간헐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 증시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 부분이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시초가에 투자를 하셨다면 아마 좋지 못한 흐름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낙폭이 과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올라올 만큼 올라온 자리, 이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나스닥하고 디커플링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전날 미국 증시를 바라보고 다음날 시초가에
국내 증시도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과 함께 매수하는 전략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촬영하는 시점이 약 2시 30분이거든요. 시장 종료되기 약 1시간 전인데 지금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주황색이 개인이고 파란색이 외국인, 초록색이 기관이거든요. 한 11시를 기점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 1시를 기점으로 매수세가 다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은 턴어라운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하루의 코스피의 흐름인데 약 11시 12시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죠. 다 이런 부분이 파란 색깔 외국인하고 초록색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24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는 나쁜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개인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수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을 살펴봐도 오름세보다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양호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할 상황은 고점이라는 생각이죠. 물론 고점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240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 이 사이에서 두 번 정도 저항대로 작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도 245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230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지난 9월 달에도 230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환율, 이어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질 만한 내용은 없지만 그동안 두 번의 의미 있는 저항대에서 단기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견고한 측면과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3분기의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을 전망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75%의 큰 상승이 나온 수치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을 볼 때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업계 1위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렇게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된 이유는 반도체 전반적인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있었고 화웨이 측에서 긴급 조달한 물량 때문에 3분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4분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장 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4분기에 서버용 D램 가격 하락폭이 약 10에서 15%였지만 13에서 18%로 또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2분기와 3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투자하셨다면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4분기의 전망치가 이번 3분기보다 조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2021년이 됐을 때는 반도체 업계는 더욱 기대가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길게 투자하실 계획이라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87,800원, 이 가격대 전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면 주가는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실적 발표를 해도 상승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업계 3위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업계 1위인 삼성전자의 실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2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면 너무 큰 기대감을 하기보다는 현재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충분히 먼저 선반영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샘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타이틀 한번 살펴볼게요. 3분기 영업이익 240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6%나 상승했다. 엄청난 성장이죠.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현재 약 6% 이상의 큰 하락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샘을 비롯해서 최근에 실적이 정말 잘 나온 종목들,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LG화학까지 누가 봐도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 발표한 당일에는 주가의 흐름이 다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오늘 한샘도 마찬가지죠.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의 큰 성장세가 나왔지만 주가는 6% 이상의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참조만 하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지금 삼성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7월 7일 이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현재 여러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약 4거래일 동안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이때죠. 이 기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중소형주가 아닌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해서 짧은 관점으로 종목을 내다볼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긴 관점으로 흐름과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당일에는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것이 적합한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한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달에 46,000원이었던 주가가 약 12만원까지 약 2.5배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실적을 빌미로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하락을 부추긴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과거의 데이터거든요. 아무리 지금 잘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음 4분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나왔던 실적이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재료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단편적인 내용만 살펴보지 마시고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음 분기, 내년 실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코스피 우량주라면 조금은 긴 흐름으로 주가를 내다보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상승은 나오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을 너무 섣불리 단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